그는 충칭시에서 가장 호색한 여성 흑사회 두목이라고 불리고 경찰을 6시간 동안 구금해서 구타했지만 보호막 한마디에 아무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들여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오랫동안 16명의 남자를 혼자만의 즐거움을 위해 키웠고 강호에서는 별명을 밤마다 신부라고 불렀습니다. 겉보기에는 동네 아줌마같이 평범해 보이는 이 중년 여성은 충칭에서 손꼽히는 여성 흑사회 두목이며 강호에서는 흑사회의 대모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9년 동안 그는 80여 곳의 도박장을 운영하여 18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고 100여 가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충칭시 전 사법국 국장 원창의 보호 아래 그는 평범한 공무원에서 승승장구하여 충칭시의 여성 흑사회 두목이 되었습니다. 권력에 의지하여 하루 종일 환근무도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인의 눈에 비쳤던 이 현모양처는 도대체 어떻게 한 걸음씩 조직의 대모로 성장했고 결국 그는 어떻게 체포되었을까요? 오늘 충칭의 여성 흑사회 두목의 시작과 멸망을 함께 파헤치겠습니다. 1963년 이 사건의 주인공 셰차이핑은 충칭 구룡포구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모두 지역 공직자로 수입이 많지 않고 가정 형편이 보통이었습니다. 1982년 셰차이핑은 대학 입학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재수를 선택하지 않았고 가족들도 그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주선으로 반환구 세무 시스템에 들어가 평범한 세무원이 되었습니다. 처음 직장에 들어왔을 때 셰차이핑은 성격이 매우 강해서 많은 동료들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셰차이핑은 불쾌함을 느끼고 여러 번 떠날 생각을 했지만 살기 위해 마지막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15년 동안 충칭을 종횡무진 누비고 이렇게 오만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게 된 근원은 셰차이핑의 결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 후 집안은 다시 셰차이핑의 결혼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자 여러 가지 선택 끝에 친척의 소개로 현 남편 원빙을 알게 되었습니다. 면화 공장의 노동자인 원빙은 평범하지만 그의 형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3번째 영상으로 올린 인물인데 중국 최고의 비적을 체포한 경찰이고 12명의 A급 탑배우와 한국 유명 여배우하고도 썰이 있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원빙의 형은 원창이고 나이는 어리지만 이미 공안국 부국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원빙의 생김새도 마음에 안 들고 남자답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셰차이핑은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친구들이 여러 차례 중재로 두 사람은 결국 결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도 낳았습니다. 그녀와 원빙 두 사람 모두 철밥통에 직장이 있기 때문에 월급은 생활하기엔 충분합니다. 하지만 세무부서에서 일하는 셰차이핑은 매일 돈 많은 대기업 사장들과 접촉하면서 그 사람들은 수천, 수억 원의 장사를 하지만 본인은 아이에게 분유를 사주는 것조차 망설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조는 점점 더 욕심이 생기게 하고 딸에게 좋은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돈을 벌겠다고 다짐합니다. 남편 원빙의 형 원창이 충칭시 바현공안국 부국장 겸 당위원회 부석이라는 것을 떠올린 셰차이핑은 그에게 일자리를 소개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995년 원창의 말 한마디에 셰차이핑은 농촌의 작은 세무서에서 큰 성시 세무국으로 정은되었고 그야말로 월급도 2배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는 부자가 너무 많고 그들과 비교하면 자신은 너무 가난하기에 셰차이핑의 마음은 점점 더 왜곡되고 있습니다. 당시 국가 경제 변화에 따라 충칭시는 많은 허구어 가게가 열려 있었고 현상을 바꾸기 위해 셰차이핑도 돈을 빌려서 회사 몰래 허구어 가게를 열었습니다. 당시 공직자가 가게를 열면 불법이었기에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누군가의 신고로 세무국 지도자들이 직접 찾아와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셰차이핑은 심각한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게도 폐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는 가게가 양도되는 것을 보고 셰차이핑은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결국 세무서 일을 사직했습니다. 나중에 허구어 가게를 통해 많은 돈을 벌었지만 한 번은 딸의 학원비를 내려고 카드를 긁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카드에 돈이 없었습니다. 한 번의 추궁 끝에 오랫동안 모아둔 돈을 남편이 다 썼고 가장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남편 원빙이 이 돈으로 마약에 중독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한편으로는 바쁘게 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을 돌보며 남편의 빚도 갚아야 해서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일상의 자질구레한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셰차이핑은 카드놀이를 좋아하고 마작에 빠졌습니다. 매번 카드 테이블에 오를 때마다 셰차이핑은 모든 불쾌한 일들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빠져들다 보니 유명한 도박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의 이 취미가 결국 그의 타락한 후반생의 복선을 깔았습니다. 카드놀이에 빠져 얼마 지나지 않아
셰차이핑의 허구어 가게는 문을 닫았고 도박을 한 셰차이핑은 예금을 모두 잃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도박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빚을 받으러 와서야 셰차이핑은 잠시나마 제정신이 들었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곧 다른 길을 찾았는데 그것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빌려 번화한 거리에 몇 채의 집을 임대하고 도박장을 오픈하려고 했습니다. 셰차이핑이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한 이유는 첫째로 카드놀이를 좋아하고 둘째로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생각합니다. 도박을 좋아했던 셰차이핑은 도박장 운영에 매우 익숙하고 많은 도박 친구들이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셰차이핑은 도박 빚을 빠르게 갚았을 뿐만 아니라 수익도 올렸지만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도박꾼이 셰차이핑의 가게에서 돈을 잃고 갚지 않으려고 경찰에 신고했고 도박장도 중단되었습니다. 도박장은 현지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고 셰차이핑은 집단 도박 혐의로 몇 년의 구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간의 감옥 생활은 변화는 하나도 없고 배후에 사람이 있어야만 신고를 당해도 문제없이 도박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도박장을 열기로 계획합니다. 셰차이핑은 남편 원빙의 형이자 당시 충칭 전 사법국 국장이었던 원창을 찾아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원창은 제수 셰차이핑을 매우 배려했습니다. 원창은 지역 지국의 인사를 건넸고 이러한 관계의 보호 덕분에 셰차이핑의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보호 아래 셰차이핑의 도박장은 점점 더 커졌고 이후 경찰도 여러 차례 그를 조사했지만 보호막 덕분에 매번 무사했습니다. 또한 도박장 질서와 자신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흑사회 조직원들을 소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도박꾼들은 져서 소란을 피우기도 하고 가벼운 경우에는 부상을 입기도 하며 심한 경우에는 불구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99년 하반기에 사람들과 함께 도박장을 열었고 불과 1년 만에 셰차이핑 명의로 6곳이 오픈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창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규모를 확장한 셰차이핑은 여전히 경찰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2000년 10월 25일 약 100명의 경찰이 몰래 도박장을 조사했지만 작전이 새어나가 셰차이핑이 미리 소식을 듣게 되어 이번 작전에서 체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 명의 경찰관이 희생되었습니다. 운이 좋게 탈출한 셰차이핑은 멈추지 않고 원창이라는 강력한 보호막 아래 더욱 거리낌 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는 여러 개의 도박장을 더 열었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경로로 많은 총기와 탄약을 구입했습니다. 조직과 보호막이 있어서 도박장은 빠르게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셰차이핑은 상업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도박장에서 타짜들이 발견되면 죽음이기에 승패는 전적으로 운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승패가 많든 적든 간에 셰차이핑은 그 중에서 5%의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5%는 많지 않아 보이지만 도박꾼이 증가하면서 가장 번창할 때 셰차이핑은 하루밤에 4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매달 수십억 원의 수입이 오히려 그녀의 입맛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고리대금업을 시작했고 동시에 마약 중독자들이 이곳에서 마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셰차이핑의 도박장은 주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박장 주주 대부분은 조직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셰차이핑은 당시 조직 구성원과 도박 수업을 통제하기 위해 특별히 규정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도박장 주주는 교대로 도박에 참여해야 하고 최소 400만 원의 승패가 있어야 퇴장할 수 있습니다. 사복경찰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대를 받아야 도박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도박 인원이 부족할 경우 주주는 무조건 도박에 참여해야 합니다. 도박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일부분에 속하고 더 많은 돈은 대부분 마약을 통해서 벌어들입니다. 전에 셰차이핑은 남편 원빙이 마약에 감염되어 폐물이 되는 것을 보고 도박꾼들에게 마약을 제공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도박장에 놀러오는 사람들은 결국 도박 테이블에서 돈을 다 잃거나 마약을 해서 잃기 때문에 모든 돈은 셰차이핑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갑니다. 이렇게 도박장 경영에 의존하여 여러 해 동안 수백억 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비록 셰차이핑이 돈이 생긴 후 물질적인 생활이 풍부해졌지만 정신세계는 매우 공허합니다. 남편이 이전에 마약에 중독된 후 폐인이 되었고 마침 여자가 40살의 호랑이 같은 나이여서 사랑이 부족한 그녀는 매우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셰차이핑은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우연히 그의 첫 번째 애완동물인 26세의 러시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러시는 키가 182의 근육질 몸매와 준수한 외모로 셰차이핑은 그를 보는 순간 봄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셰차이핑은 러시를 곁에 두기 위해 매달 400만 원의 월급을 제시하며 그를 운전기사로 초대했습니다. 그때 러시는 셰차이핑이 돈과 권력이 있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즉석에서 승낙했습니다.
그 후 러시는 밀착 동행의 신분으로 매일 셰차이핑과 여러 장소에서 짝을 이루었습니다. 처음에 셰차이핑은 러시를 매우 사랑했고 매번 외식이나 개방적인 놀이에 대한 지출은 셰차이핑이 전부 부담했습니다. 그때 셰차이핑은 46세, 러시는 26세였으며 두 사람은 무려 20년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함께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셰차이핑은 이런 느낌이 지겨워졌습니다. 색다른 자극을 경험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15명의 남자를 자신의 곁으로 데려왔습니다. 세간의 소문에 따르면 당시 셰차이핑은 심지어 거액을 들여 개인 클럽을 설립했고 이는 남자들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란과 도박, 마약의 탐욕에 사로잡혀 셰차이핑은 흑암의 길을 점점 더 멀리 걸어갔습니다. 전성기에 그의 명의로 된 도박장은 80여 개에 달했으며 이는 충칭시의 여러 대도시 지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절정기에는 하루에 4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서 사업이 점점 더 커졌지만 문제점도 뒤따랐습니다. 2008년 8월 셰차이핑의 도박장은 다시 조사받았고 그중 한 명의 잠복 경찰이 도박장에서 신분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건방진 셰차이핑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를 알게 된 후 분노하여 즉시 부하들을 소집해 해당 경찰을 폭행하고 그를 교회의 한 건설 현장에 묶어 6시간 동안 감금했습니다. 셰차이핑이 몰랐던 것은 그의 무법적인 광기가 충칭 경찰을 완전히 화나게 했다는 점입니다. 2009년 4월 충칭 경찰은 대량의 범죄 증거를 확보하여 셰차이핑 일당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특별히 조직폭력배 소탕 특별팀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원창은 일찍이 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셰차이핑을 놓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충칭에 숨어 돈을 들고 여기저기 사람을 찾아다니며 아무도 그를 체포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2009년 베이징에서 회의를 하던 원창이 갑자기 체포되었고 상황이 좋지 않자 셰차이핑은 그가 가장 아끼는 러시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러시는 그녀가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단념하고 그를 따라 도주했습니다. 2009년 7월 1일 경찰은 중요한 단서를 입수했습니다. 셰차이핑이 러시에게 선물한 승용차가 최근에 나타났는데 이 차량이 정차한 곳이 바로 위베이의 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즉시 그 단지에서 잠복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용차는 매우 신중해서 매번 1불 2분밖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12일 후인 7월 13일 저녁 그 승용차가 마침내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운전한 사람은 바로 셰차이핑 본인이었기에 경찰은 즉시 포위했습니다. 부된 후 셰차이핑의 자백과 함께 그의 명의로 된 80여 개의 도박장과 약 180억 원의 불법 자산도 압류 및 동결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3일 충칭시 제5중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셰차이핑은 조직지도범죄, 도박장 개설죄, 타인의 마약 복용 허용죄, 불법 감금죄 등 8가지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억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2월 11일 충칭시 고급인민법원은 2심 판결을 내리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발표했고 셰차이핑은 여러 죄를 병합하여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